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겠습니다. 20회 20번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관련된 내용인데,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정 설정을 하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지역농협의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죠. 소위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이 있는데 이 3개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수법인인데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인데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하면 되겠죠. 원칙적으로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도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등록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보정 설정은 특수법인도 해야 되죠? 특수법인도 보정 설정은 해야 되고 인장 등록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죠?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이라는 숫자, 우리 암기 프린터 49번에 보면은 1번에 있죠. 49번에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요.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도 역시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우리 암기 프린터 49번에 있는 내용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게 중개행위와 관련되는 것만 손해배상을 하죠. 근데 이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하는데 판례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만약에 실장한테 계약금 중도금을 맡겨놨는데 그걸 떼먹고 도망가면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사장은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직원이 돈 떼먹은 것까지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지냐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판례는 그건 주관적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떼먹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손해를 입혀도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로 손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 자체 가입이 불가능하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개업공개사도 책임을 집니다. 법제 15조 2항에 보면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잘못한 것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사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지 사장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잘못한 직원은 책임이 없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고용인,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러므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한 직원은 당연히 책임이 있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제도 틀린 것입니다. 1번에 법제 33조 1항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했는데 틀렸죠. 법제 33조 1항이 뭐냐면 매무수거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는데요. 매무수거 관직상투죠.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전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3년 이하의 전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1항 모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매무수거, 즉 매매를 어불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올해 개정이 됐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는 28번에 있습니다. 무부양, 시공시, 무부양, 광시공시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광시공시, 무부양, 무가 무등록, 그 다음에 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그 다음에 양은 양도되어, 그 다음에 광시공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뭐냐면은 시공시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금지행위 모두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지급 대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1항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1번이. 금지행위는 원칙적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금지행위 중에서 4가지 광시공시 4가지는 물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포상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이거는 아닙니다. 물론 시공시 3개 하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물론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하죠. 3번처럼.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건 이상이면 최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 그 다음에 5번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죠.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이 1번이라고 했죠.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이 올해 신설된 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올해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이 6가지 중에서 4번, 5번, 6번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법제 33조 1항 제8호 9호가 있는데 8호가 뭐냐면은 8호는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9호는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33조 2항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된다. 그렇죠.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입주권 중에서도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물론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개사는 제외된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A, B, C 3명이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하다가 A가 업무 정지되면 A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되죠. 근데 A가 업무 정지되고 나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번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즉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전매 차익을 노린 중개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취득세를 탈세했잖아요. 미등기를 하기 때문에 취득세 내고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물론 양도소득세는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내지 않겠죠. 취득세를 탈세했기 때문에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소위 부칙개공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변호사도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특수법인은 적용받지 않죠. 따라서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은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